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환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막걸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때, 언제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때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국제정상회의. 그것 때문에 마시지 않았지만, 예,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김부겸 이제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 그 시점에 요 청와대에서 오찬 약속이 잡힌 거잖아요. 저는 이제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정도 두 분이 이제 회동을 했죠. 공개, 비공개였습니다. 막걸리 들어갔다는 거 나왔는데 회동이 끝이 나고 뭔가 대화의 내용이 일부라도 흘러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 그러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아니면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나 굳이 바깥으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 결론은 비밀주의처럼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게 이제 1단이고요. 실제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인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결론이 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은 조율하고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마 좀 얽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막걸리밖에 안 나왔구나. 그리고 MB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뭐 사면권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 정도는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정도 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공개는 안 됐다. 그 공개가 안 됐다는 두 가지죠.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공개를 할 만큼 뭔가 이제 무르익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의견을 나누었지만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홍 시장이 지지 선언을 했던 것,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회동을 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막걸리가 왜 나왔냐 하면 요거는 1년 만에 약속을 지킨 거래요.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 패배한 이후에 정계 은퇴 선언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막걸리 한잔 합시다라고 했는데 1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 오찬 회동 이후에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글 올리지 않았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직전에 올린 거 아닌가요? 직후에 올렸습니다. 직후인가요? 직후에 올렸는데 아무도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에 이제 오찬 때 TK 신공항 국가 지원 요청한 거, 그리고 MB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한 거, 요거는 그냥 내가 이런 이유로 한 거다. 요걸 또 사감과 이용만 남부하는 정치가 저급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들이 저급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부족한 탓이다. 뭐 이 정도 남겼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페이북 글은 뭐 진작에 봤는데 너무 뻔한 글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한 글이다. 뭐 TK 신공항 국가 지원 이거 MB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것을 굳이 글을 왜 올렸을까? 이런 특별하지 않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1년 만에 약속해서 굳이 청와대까지 가서 1대1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올린 글이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청와대로 갔습니다. 뭔가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사에서 총리설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혹시나 하는 그냥 속마음, 이것을 기사에서 좀 이 정도 표출해 준 것이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과 홍준표 전 대구시의 속마음이 같았겠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내용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저렇게까지 굳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라는 것도 진짜 내용이 없었다. 근데 본인의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전달은 안 됐겠죠. 그렇지만 눈치상 나는 총리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 눈치는 채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 대구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현재 그쪽에서 이제 여당이잖아요. 근데 그 대구 쪽 기사를 읽어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오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당 후보입니다. 김부겸이 여당 후보인데 모니터링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야당 후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구는 아직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친다라는 기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동치게끔 만들어준 거죠. 자, 홍준표 이제 70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이렇게 정치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 황혼은 우리가 완전히 물러서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은 이거 뭔가 직을 달라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이거 오찬 전 글이었기 때문에. 오찬전 거리죠. 근데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야 이제 한 자리 하는 모양이다. 국무총리 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공부 안 한 것들이 저급하게 해석하고 자빠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홍 시장은 근데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홍준표, 민태균 게이트, 대구시장 그리고 뭐 경남도지사부터 본인한테 정치자금 대준 사람 누군지 다 나와 있고 지금 뭐 굉장히 관계는 안 좋아 있지만 홍은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못 사는 사람이다. 뭔가를 하는 걸 찾죠. 꽃길이든 아니면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찾아서 뭘 하죠. 그러면서 늘 저격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는 이런 이제 정치의 희열 같은 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법도 있고요. 독특한 어법도 있고 독특한 문장력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건데 오늘도 오해를 부를 말을 내 인생 마지막은 결국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정상이지 공부 안 된 것들이 쓸데없이 또 해석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오늘 대통령을 만났으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나는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 발 빠져서 정말로 조언하고 관찰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겠다. 누구라도 나를 불러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게 진짜 이제 태역 장군이 마지막에 국가를 위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 아닌가요? 예. 적극적으로 동조를 안 해주시네. 이게 저는 사실 다르게 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오찬 바로 전에 올린 글이거든요. 오전 9시쯤에 올린 예. 근데 이게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잖아요. 바람이잖아요. 네, 나 총리 호프예요, 줬으면 호프.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않습니까? 뭔가 전날부터 얼마나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뭐라고 하실까, 이게 혹시 이런 제안을 하면 내가 그걸 바로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런 그 기대감에서 나온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고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고집이요. 하고집이라고는 하씨의 고집스러운 사람 이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을 경상도가 막 하고집이라 그래요. 뭐라도 해야 돼. 가만히 못 있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홍은 끝까지 뭔가를 할 거예요. 심지어 안 되면 홍카콜라라도 해서 진짜로 유튜브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판을 좀 키우고 싶겠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하자고 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대화가 오갔을 수 있는데 어쨌든 비공개를 전제로 또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김부겸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고 한 번 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난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한 8, 90점 얻을 건데 예. 오늘 점수는 61점 정도 됩니다. 낙제는 아니지만 거의 D급이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후보에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게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했죠. 네, 그 타이밍도 홍준표가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했고 지지 선언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고
근데 그 두 사이에 홍준표가 상당히 애매한 말을 했잖아요. 보름쯤 전에 요청이 왔다. 그렇죠. 그리고 보름쯤 전은 홍준표가 처음 지지선언을 했던 그렇죠. 그 시점이고 그 절묘한 시점과 그 시점 사이에 발생한 청와대의 오찬 이 존재만으로도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훌륭한 선거 운동이 됐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홍준표 효과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반영이 다 됐습니까? 반영이 이미 다 됐죠. 다 됐다 시장에는. 왜냐면 지금은 시장에는 반영이 다 돼서 대구에서는 결국 이제 홍도 지지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뉴스가 구문이 됐죠. 신문이고 새신자가 아니고 이제 올해 구자를 써서 구문이 된 것이고 이제 반응할 사람은 다 반영했으니까 대구가 지금 후보 단일화가 이제 지금 국힘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거 지금 쳐다볼 여가가 없어요. 한 표 한 표를 지금 더 끌어모아야 되니까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다는 것은 효과는 있지만 반영은 다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 홍이 또 이제 한가닥 하잖아요. 한가닥이라는 단어는 쓰죠. 서울 사람들도. 그럼 한 번 막 비토놔 버리는 거야. 약간 이제 성깔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있는데 너무 뭐 막 수가 이러면 틀렸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그럼 조심해야 돼요. 페북에 글 바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저급한 논평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오늘 제가 굉장히 저급한 논평을 좀 하려고. 홍은 수 틀리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네. 조심해라. 김부겸 네. 전 총리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저급한 논평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홍준표에 대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입각에 대한 욕심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죠. 예전에 네. MB 때도 법무장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삐졌던 거잖아요. 근데 입각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예. 사실 이번에 청와대 갈 때도 그와 같은 욕심과 교감 없이 안 갔을 겁니다. 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라는 사람은 원래 저는 어저께 생각할 때 어떤 생각했었냐면 청와대에서 굳이 입장 안 내도 홍준표가 다 탈 거다. 그렇죠. 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은 끝났을 것 같은데 왜 홍준표 얘기 안 나오지 궁금했는데 상당히 과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과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조용함이 필요했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예. 넥타이를 차지 않고 간 것은 지금 뭐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파란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하도 세상 사람들은 넥타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간다면 또 무당적인데 무슨 빨간 넥타이를 매냐? 또 파란 넥타이 매고 간다면 이제 민주당으로 전향했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넥타이를 매지 않는 그런 차이나식 와이셔츠 차림으로 갔다 왔습니다. 청와대 홍수석이 전화가 왔어요.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오차를 한번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앉아서 지금은 당적도 없고 이제 당적 포기한 지가 1년이 넘었죠. 또 백수 신세니까 밥 먹을 때도 막당치 않아요. 그 밥 한번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 가겠다. 김부겸 전 총리는 내가 정계 입문하던 30년 전부터 첫째 정계 입문하기 바로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집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이철 유인태, 그 다음에 재정구 선배, 김부겸 노무현 선배, 그 찾아와서 꼬마 민주당에 가자고 설득하러 찾아왔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청와대 어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갖고 약속을 해버렸는데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신가위 하다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이튿날 내 이제 신한국당 들어간 그런 관계로 또 김부겸 전 총리는 꼬마 민주당이 있었죠. 그래 있다가 한나라당으로 창당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 같이 합쳐지게 됐죠. 그래서 한나라당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으면서 호영호재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도 알고 오늘 제가 대통령과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가지 부탁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TK 신공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사업이다. 또 하나는 이제 MB 이야기입니다. MB가 전직 대통령인데 감옥 갔다 나오는 바람에 사면이 돼도 많은 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전직 대통령은 법적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을 좀 풀어서 자유스럽게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달라. 1998년도 워싱턴에 MB하고 손학규 선배하고 세 사람이 있을 때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배들이 참 잘 되길 바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가 감옥 가버렸고 또 한 사람은 당적을 옮겨 민주당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살살 낭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선배도 좀 잘 와주시면 좋겠다. 그거는 오늘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합디다. 정치가 좀 낭만이 있어지고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시고 좋은 말이 오늘 많이 오갔습니다. 가끔 홍수서 위원장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끔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언제라도 나는 백수니까 밥 준다면 온다. 밥 물 때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밥 준다면 올 테니까 필요하면 머리 아프고 그러면 환담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저분 아직 정계 은퇴 안 하신 건지 헐 비호감 아구. 예, 노봉남님께서 아이고 홍씨 저 입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무게가 없어. 관종. 네, 대구에서 좀 하지 MB를 버려라. 네, 이런 등등의 이제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 상당히 큰 화제가 됐던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라는 시작입니다. 다만 선거 이야기는 없었고 선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찬 행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비서실장, 정무수석, 기본적으로 청와대 오찬에는 배석자이죠.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이를테면 뭐 정당 관계자, 뭐 홍준표 시장 이외에도 뭐 기초 단위의 또 다른 뭐 정치 원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홍준표 전 시장, 이재명 대통령 단 둘의 비공개 단독 오찬이었다. 라는 취재 내용을 지난 금요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다음에 하와이로 출국할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잘 다녀오시라. 그리고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라고 했었는데요. 이 SNS 글을 실제로 약속했던 바대로 이행한 그런 성격의 오찬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가장 적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총리설, 홍준표 총리설이 상당히 난무했었는데요. 실제 그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재차 3차 또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그 홍준표 시장과의 오찬 회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그리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이렇게 보수 인사들 초청해서 두 분 초청해서 오찬 함께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재, 그 다음에 조갑재,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구. 이렇게 쭉, 이 맥락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무슨 총리시키려고 공직 후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곁들인 확장적 해석에 경계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잘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게 뭐였죠? 경청 투어로 강원도 아주 그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첩 딱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운동화 신고 모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고 공약으로 이행하고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청이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은 잘 듣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도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진보 인사든 또 보수 인사든 가리지 않고 양쪽의 모든 의견을 다 듣고 통합.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합이라는 거죠. 너무 우리 국민들이 갈라져서 싸우니까 그 너무 분열적 상황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 싸움 하느라고 본질을 놓친다.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 이걸 가장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 검찰개혁 추진할 때도 분열적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셨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파란색 쫙, 빨간색 쫙.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무지갯빛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누가 옵니까? 네, 다음 보수 인사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회동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MB입니까? 혹시 손학규 전 대표입니까? 왜 그러세요? 벌써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분 얘기를 좀 지금 이 순간 경청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 그분을 모셔서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참모들이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또 불러주면 밥 먹으러 가겠다. 딱히 뭐 밥 먹을 데 없으니까 불러주면 밥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 보기로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팩트에 적합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례회동을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게 장윤선 기자의 취재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밥 먹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 다음에 뭐 언제 이렇게 만나요라고 약속했다기보다는 시간 되면 그때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정도의 얘기 정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지금 보수에서 바라보는 국민주권 정부 잘하고 있나? 평가, 그죠? 그리고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 의제 발굴, 그렇죠? 그리고 국정 운영에 어떤 내용을 좀 담으면 좋을까?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만나서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탬이 된다면 다 만나겠다. 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별건으로 해서 홍준표 시장은 청와대 오찬 후에 여러 가지 후문들이 들리니까 어제 또 득달같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별하별 잡놈들이 다 덤벼든다며 보수정당에서 대선 후보 1번,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대구시장 1번, 도합 8번까지 했는데도 그 은혜를 배신했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 별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나는 탈당이 아니라 탈출이고 당적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도 잡새들이 조잘거리기에 내가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쭉 정리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홍준표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숱하게 배신을 당했다. 그렇지만 본인은 30년간 묵묵히 그 당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배신한 거 아니야. 그 당이 나를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지 마.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배신자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당이 그를 배신했다고 생각할지 요거는 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라고 외치는 네네. 자가 있어요. 약간 홍감탱이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네. 스스로 백수라고 외치고 있죠. 예. 나는 백수이자 자연인이고 자유인이다 이렇게. 그 홍감탱이 선생님이 어제 어디 가서 뭘 먹었더라고요. 청와대 갔죠. 어디 가서 뭐 했다는지 아시나요? 아니, 그 되게 귀한 일정이었어요. 아, 예. 아니, 좋습니다. 저는 귀한 일정이었는데 예. 뭐 저는 뭐 1년 전에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갈 때 오면은 막걸리 한잔 합시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약속을 지켰다라고 보고 약속을 지키는데도
그 전에 분위기가 꽤 괜찮았죠. 홍준표가 일단 김부겸 민주당 지지 선언을 했죠. 그 지지 선언하고 뭐 개인적 차원이라고 뭐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 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비공개 회동이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에서 밝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 오늘 뭐 몇 가지 뭐 홍준표가 어떤 걸 요구했다라고 뭐 재래식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좀 준표 형님, 이 형님 좀 너무 좀 투명하네라고 느낀 거는 비공개 회동이면 조용히 그냥 비공개로 만나고 오서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데 그렇지. 갑자기 만나러 가기 전에 SNS에다가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20, 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 60대는 땅파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70대 활용기에 들어섰어요. 네.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한 열정. 정리시켜줘요. 하나, 정리시켜줘요. 쫙잉. 어떻게 뭐 한 자리 하나? 한 자리 하나?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 만나기 전에 올리고 갔다니까. 아니, 이 양반 진짜 뭐랄까 정치라는 게 이런 게 아닐 텐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 대통령이 귀한 자리 마련해 줬는데 이거를. 근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홍감탱이가 뭔 말하는지 대통령이 알게 뭡니까? 그냥 밥 한 번 먹는 것일 수도 있지. 다녀와서도 또 글 하나 싹 썼더라고요. 네. 지 장사하는 얘기는 다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자기가 잘했다 이거지. 그럼요. 이게 얼마나 얄팍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자기가 보기에 이놈의 당은 망할 것 같으니 살아남은 건 MB계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렇죠. 판단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MB계한테 하나 툭 던져주고 나 대구 시장이었어. 그렇지. TK 관련된 거 하나 툭 던져주고 이게 얼마나 얄팍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나도 이제 우리 준표 형님이 너무 투명하게 투명해요. 너무 투명해요. 그림을 그리시니까 진짜 난 지금 투명해. 이게 양다리 걸치는 작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격리 하나 주시오. 한 자리. 싹 이거 하나 걸쳐놓고 지금 한쪽은 우리 보수. 기추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선 끝나고 이러면 이제 보수 재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다 자리를 걸쳐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MB밖에 없어. 장동영 이런 다 날라가거든. 그렇지. 살아남은 쪽은 박근혜도 아니야 이제. 네. 그 MB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서 지금 MB 연재하고 있잖아. 맞아. 유료로. 엄청 띄워주고 그거 있어. 왜 그러겠어? 중앙일보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지. 있는 거거든. 그런 거 판단 끝난 거야. 이제 남은 건 MB밖에 없어. 그러면 MB 쪽에 또 다리 하나 쓱 걸쳐 놓는 거야. 이렇게 네. 양다리 싹.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자유인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인이죠. 정치 낭인이지 이 정도면 그냥 정치 낭인이 손이 근질근질해 미치겠는 정치 낭인이지.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홍준표 씨나 이명박 씨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좀 정치에서 물러나야죠. 그럼. 세대 교체가 좀 돼야지. 그럼. 그냥 뭐 인생에서 물러나도 나는 크게 아니 상관없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참. 원래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그렇지. 이순입니다. 이거는 좀 심하잖아. 아니, 개인적으로 나는 불만 없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언제 그래야 된다 그랬어. 나는 불만 없다고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 자기의 이게 이해관계가 없다는 걸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나 예전에 MB랑 사이 안 좋았어.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지도 않. 왜 지입으로 그런 걸 얘기하냐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평가를 해줘야지. MB계가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우리 99년에 워싱턴 시절에 같이 있었잖아. 그런 의미인 거지.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야. 덥수수 나는 그런 오랜 정리와 의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잊지 않아 그런 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나 지금 한 자리 시켜주면 잊지 않아 나는. 근데 이게 우리처럼 해석하는 거를 또 감안을 했는지 홍준표 씨가 그 마지막에 저급한 해석을 하는 것들은 공부가 모자라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다들 우리처럼 해석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공부를 할 게 뭐가 있어? 본인이 다 얘기를 했잖아. 공부자시고 뭐가 필요해 이 아저씨야. 너무 웃겨 진짜. 정확히 말한 게 MB에 대한 예우 복원을 해달라. 왜냐하면 22년에 윤석열이가 일단 특별 사면 해줬죠. 복권 해줬지만 뭐 경호라거나 뭐 이런 게 미복원된 게 되게 많대요. 해 주소 이렇게 요청을 한 거다.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접수하지 않을 겁니다. 접수 안 하면 끝이거든요. 아무튼 김부겸 지지 선언한 우리 홍감탱이의 이야기 조금 전해드렸는데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고단수인 걸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먼저 비판 메시지도 그렇고. 그렇죠.
명인전 하고 있단 말이야 본인이 말한 오목 좀 뚫 줄 안다고 네. 깝죽거리는 인간들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논란이 있고 뭐 실패했지만 이해훈 씨를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그럼요. 파격적인 선택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재명 대통령이 또 실없이 그냥 만나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계산법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를테면 좀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내피셜이에요. 편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선 끝나고 어찌됐든 한국 정치판에서 보수 재편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보수 재편이 발생을 할 때 이게 민주당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보수 중도 확장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서 홍준표의 일정 부분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자, 그거를 포석을 좀 염두에 두고 홍준표를 만나가지고 뭐 그렇죠. 그렇게 이게 그 포석일 수 있겠으나 맞습니다. 예.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준표 형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큰 뜻을 헤아리고 품기보다는 네. 그냥 내 눈앞에 이제 70대는 나라를 위해 너무 얄팍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투명하니까 어떤 상상까지 했냐면 이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갔을 거란 말이지 밥 먹자고. 그럼. 얼마나 좋아했을까 홍준표 시장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 아싸. 아니 그래서 미리 비공개인데 미리 자기가 공개했잖아. 공개해버렸잖아.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자 이제 포석 그러니까 바둑에서 포석할 때 쓰는 돌은 오래 살려놓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포석이라는 건 그냥 디딤발이에요. 디딤돌이야. 그럼 그건 적당히 쓰고 버리면 돼. 그걸 대마로 가져가는 경우는 없어. 왜 일단- 이렇게 일종의 그거죠. 그 덫이죠. 네. 네. 근데 너무 솔직하게 물었어. 그렇죠. 너무 물어버리니까 우리가 민망할 정도야. 너무 물어버려.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리고 뭐 자꾸 거짓말 하지 마. 당신이 무슨 20, 30대 뭐 정의 까고 자빠졌네 진짜. 확시.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인 해석을 막 머리 굴려가면서 안 해도 그냥 표면적인 현상만 봐도 그냥 대통령의 통합 행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 통합 행보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 그렇죠. 제스처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사실 이럴 때마다 보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재명이 진짜 보수네.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의 거두들을 데려다가 디딤돌로 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들하고 조중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홍준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 무게 중심을 둬서 보도를 하거든요. 하수죠. 그렇죠. 왜냐? 방점이나 무게 중심은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봐야 여기서 이렇게 봐야 이 판이 보여요. 그렇죠. 홍준표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 판을 보려고 하면은 홍준표 시각밖에 안 보이지. 그렇지. 그거 완전 그리고 사적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존나 좁아. 되게 어제 바빴거든. 그 바쁜 일정에도 굳이 홍준표 물론 이제 일정은 오래전에 잡혔겠지만 굳이 만나가지고 요거를 보여주러 간 의도가 뭘까? 여러분들 재래식 언론들이 생각하는 건 이 기사 쓴 거 보니까 못 따라가더라고요. 뭔가 있다니까 다. 생각이 있지 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했잖아. 오목 좀 둔다고 훈수 두는 그러니까. 깍치는 놈들 그냥 난 명인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확히 말씀을 하셨으니 새겨 들으시길 바라면서